안녕하세요, 쭌쭌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수동 등록 너무 어려우시죠? 오늘은 포토샵이나 이미지 편집 전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은가손 분들을 위해 초 간단한 수동 등록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간단해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이뻐 보이는 게 좋겠죠? 몇 가지 기술, 조금의 노력만 가지고 수동 등록 상세 페이지가 이뻐 보이는 매직을 경험해 보세요. 그럼 매직을 경험하러 고고고! 네, 오늘 저는 수동 등록 초간단 템플릿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막무가내로 상품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상세 페이지 만들지 말고 대강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만 제대로 만들면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 레이아웃이 대단히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메모장에다가 나는 이러이러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순서로 한번 꾸며보겠다 라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메모장을 딱 켜고 나는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까? 그래, 우선 제일 먼저 상단 공지사항을 넣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상단 공지사항. 그다음 제품을 사러 누군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을 한눈에 사로잡는 낚시성 글을 써야겠다. 그러면 낚시글, 일명 후킹글이라고 하죠. 후킹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이 좀 더 내 물건을 찾기 쉽게 옵션 이미지를 넣어야겠어. 옵션 이미지. 그 다음 나는 제품을 좀 알려야겠어. 제품 디테일. 대략적인 디테일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 장점을 얘기하겠어. 포인트 1, 포인트 2. 이런 식으로 계속 꾸며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만 이런 구성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잘 쓰는 방법인데요. 옵션을 위해서 대충 한번 알려주면은 밑에는 옵션 상세 내용을 좀 쓰죠. 그래서 요즘에 좀 대세인 표현이 옵션 1, 그 다음에 옵션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옵션도 제대로 설명하고, 만약에 이게 옷이다 그러면 사이즈도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제품, 전자제품이다, 제품의 스펙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AS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은 환불 규정에 대해 얘기할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본인이 쓰는 방식대로 계속 레이아웃을 꾸며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단 공지사항이 있겠죠. 하단 공지사항.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레이아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게 좋아요. 구체적이고 정확하면은 한 번만 이런 작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런 구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제품마다 특징이 있어요. 이게 화장품이냐, 이게 애견 옷이냐, 이게 전자제품이냐, 레이아웃이 살짝 다를 수 있지만 한 번만 그 카테고리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후에 다른 상품을 올릴 때 그 레이아웃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죠?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실전을 해봐야지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상세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이 정도로 대충 만들고, 이거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자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한 게 있다고 벌써 상품 등록이지? 네, 한번 어떻게 매직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네이버 스토어의 상품 등록 페이지고요.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여러 입력하는 창이 당연히 많겠지만 오늘은 상세 페이지 입력하는 바로 이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예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죠. 계속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좀 이쁘게 꾸민 후에 이걸 바로 템플릿으로 저장할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은 템플릿이 있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추천 템플릿이 있습니다. 한번 아무거나 좀 클릭해 볼까요? 뷰티를 들어가 볼게요. 대충 사진 텍스트 이런 식으로 꾸몄는데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목에도 이런 좀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제품을 특징할 수 있는 어떠한 글을 쓸 수 있는 란도 있고, 쭉 내려갔더니 이런 식으로 포인트도 주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도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면 되겠구나.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저장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템플릿은 쓰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좀 이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는 좀 어렵진 않지만 조금 여기다가 노력을 투자해 볼게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갑니다. 여기에서 템플릿의 기본이 되는 이 제목들을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를 로그인하면 저와 비슷한 아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저와 비슷한 화면이 보이면 우측 상단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존에 이제 쓸 수 있는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고를 만들고 어떠한 제목을 이미지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로고 프로필이라는 이 메뉴를 한번 들어가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로고 프로필 클릭을 하고 좌측을 보니까 로고의 종류가 많네요. 심볼형 로고, 어떠한 그림 같은 거를 심볼화 했겠죠. 텍스트형 로고, 글씨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썼겠네요. 그 다음에 라벨형 로고, 그 다음에 로고 프로필 전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용할 만한 어떤 로고 같은 거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심볼형 로고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이렇게 지금 개그 요소적인 것도 있고 색깔이 다양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어떤 이미지를 단순하게 명료하게 나타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로고가 있는데 본인의 상품에 걸맞는 로고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물론 미리 캔버스를 잘 이용하신다면 이 로고 기본 양식이 아니라 본인이 좀 더 잘 꾸밀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왕초보들도 할 수 있는, 은가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 꾸미기가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 있는 로고, 심볼형 로고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아마 기본 사이즈가 500 곱하기 500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상세 페이지에 입력을 해봤더니 좀 로고형으로 아니면 무슨 제목이나 타이틀로 쓰기에 적당한 이미지 사이즈가 150 픽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직접 입력을 누르고 그 다음 여기에 꼭 자물쇠를 잠궈주세요. 잠궈야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례해서 같이 숫자가 바뀌거든요. 150을 눌러볼게요. 양쪽 다 150으로 바뀌었죠? 자, 적용하게 하면 사이즈가 변합니다. 근데 변한 거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예, 화면에는 그냥 작업하기 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로 150 픽셀, 그 다음에 세로 150 픽셀로 사이즈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 레이아웃 그대로 저는 타이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낚시글은 제가 텍스트를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옵션을 설명할 거다, 제품 디테일을 설명할 거다,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옵션이라고 이렇게 그냥 쓰세요.
불필요한 텍스트는 과감하게 클릭 후 백스페이스 또는 델리트 키로 없애주세요. 그 다음 왜 이렇게 글씨가 작지? 크게 늘리고 싶으면 늘려주세요. 네, 늘려주시고 이 이미지는 죄송합니다. 이 이미지는 너무 과하게 크다,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그럼 줄여주시면 됩니다. 줄여주시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건 좌클릭을 하고 쿵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아니면 쿵 찍고 Shift 키를 이용하면 여러 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든가 아니면 드래그해서 왕창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룹 만들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편집이 편하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미지를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 오른쪽에 배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해도 되고 디자인은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취향껏 정렬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미지는 좀 줄이고 글씨는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고 이게 정가운데야 라고 알려주네요. 친절히도 그 위치에 넣으시면 되고, 위에 이미지도 왔다 갔다 하면은 정가운데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정렬 기능도 엄청 많이 있어요.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것 또한 왕초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능은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쓰시면 벌써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추구하는 게, 완전 새까만 블랙은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 들어가면은 다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올 블랙, 완전 새까만 블랙보다는 좀 그레이에 가까운 한 톤 낮은 색을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도 너무 새까마면은 약간 갈색으로, 갈색이 아니래요. 그레이로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꿔줄 거예요. 아이고, 왜 선생님 그레이가 이렇게 색깔이 안 바뀌나요? 아까 그룹을 묶어놔서 그런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그룹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만 다시 색을 검정색에서 약간 한 톤 낮은 그레이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지금 이상해졌네요.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상은 한 톤 낮은 색으로 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상단에다가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만들고, 아니면 상세 페이지 로고라고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다운로드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통 JPG로 많이 다운을 하는데 이번에는 PNG로 다운을 할게요. PNG로 다운을 하고 배경을 투명한 거로 설정하면 우리 눈에는 이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투명하게 저장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이미지만 색깔이 남게 되는 그러한 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흰색이 굳이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PNG, 그 다음 투명한 배경 하고 빠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고해상일 것까진 필요가 없어요.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상세 페이지 로딩 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빠른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희 레이아웃을 봤더니 옵션 이미지가 있고, 제품 디테일이 있고, 포인트 1이 있고, 포인트 2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단락을 제 나름대로 나눴거든요. 상단 공지사항이 한 단락, 낚시글이 한 단락, 옵션 이미지 한 단락, 제품 상세 단락, 옵션 상세 내용 단락.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각 단락마다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다시 주제가 되겠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소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또 그 차이를 주고 싶네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좀 크게 로고를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단락에 소주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미리 캔버스로 돌아올게요.
옵션은 크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디테일도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아웃에 있는 이 포인트 1, 포인트 2, 옵션 1, 옵션 2는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좀 구분을 짓고 싶어서 다시 템플릿을 검색을 하고, 저희가 아까 무슨 로고 뭐 이런 거로 검색을 했잖아요. 로고 같은 거, 로고 템플릿, 로고 프로필, 여기에서 다시 본인이 원하는 텍스트 로고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랑 메뉴가 달라서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홈화면 한번 나갔다가, 홈화면 나갔다가 디자인 만들기에서 아까 로고 프로필 들어왔었지, 다시 이 부분 누르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당황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좀 처음에 사용했을 때 왜 아까랑 본 메뉴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일단은 뭐 바로 여기에서 템플릿을 로고로 검색할 수 있지만, 동일한 화면 보고 싶으면 다시 홈화면에서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는 심볼형 로고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텍스트형 로고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텍스트형 로고를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텍스트 로고가 마음에 드네요. 깔끔하고 이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쉽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큰데 글씨는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백이 있는 것조차 어쨌든 투명으로 저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백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제가 리사이즈를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사이즈를 150에 45로 맞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150에서 45 정도가 가장 이쁜 것 같더라고요. 적용을 해봤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글씨가 작지 해서 보니 상단에서 채우기, 맞추기, 원본 크기란 말이 있네요. 한번 채워볼까요? 아이고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는 채우기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이미지들을 다 선택한 후에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채우기를 누를 수 있으면 누르고, 채우기가 사라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글씨와 이미지들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통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직접 입력해서 150에서 45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자물쇠 장치 않았어요. 자물쇠 장치 않고 따로 이미지 크기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아요 하는 경우에는 채우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클릭한 다음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로 다중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이동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 하고 포인트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자, 내 상품은 이게 좋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라고 말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 왼쪽에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기본 글씨체 마음에 들지만 좀 더 두꺼운 거로 이쁜 거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글자 같은 경우도 서체를 크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선택이 되고요. 왼쪽에 글씨가 12포인트인데 조금 늘려서 24포인트 해볼게요. 아우 너무 크네요. 18,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글씨 서체 바꾸고 포인트도 바꾸고 정렬이 너무 이상하다 싶을 때에는 다시 그룹 해제 눌러서 각각 하나씩 위치를 맞춰 나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정렬을 맞추는 방법이 있지만 왕초보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기능들은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글씨는 큰데 왜 이렇게 얘만 작지? 하면은 얘만 이렇게 다시 쭉 늘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건 직접 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진한 줄이 나타나면 정 가운데 위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진한 블랙보다는 약간 한 톤 낮은 그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치명적 실수가 있네요. 이렇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자, 이렇게 포인트라고 다시 바꾸고 저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배경으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2도 만들고 3도 만들고 4도 만들고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 늘리시는 거예요. 일단 반드시 작업이 끝나면은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옵션이라고 여기에다가는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그냥 네,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든 본인의 레이아웃을 토대로 다 만드시면 됩니다. 나 여기에 공지사항 입력해야지, 여기에다 어쩌고저쩌고 글 써야지, 옵션 이미지 올리고 디테일 설명하고 포인트 2번 나눠 설명하고 이래저래 해서 사이즈도 설명하고 제품 스펙도 얘기해주고 나 고객센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주고 공지사항 넣어야지 하면은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저는 물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2종류만 했지만 더 많은 이미지와 로고나 그 다음 요소들을 사용해서 당연히 더 꾸며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바로 수동 등록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그 다음 마저 수동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양식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저장할 거예요. 뭘로? 바로 이 템플릿으로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제품 맨 위에다가 상단 공지사항 넣는다고 그랬지? 그럼 본인의 상단 공지사항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아마 저장을 이미 하셨을 거예요. 다들 상단 공지사항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네, 공지사항 상단 넣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과하게 크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주로 요 작은 이미지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건 본인의 취향이고요. 근데 요걸 택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가운데 정렬. 네, 요 정렬을 잘 보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작게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데 정렬을 맞춰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나는 상단 공지사항이다 라고 제가 그냥 대충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는 낚시글을 쓸 거다. 예, 낚시글 같은 경우는 직접 텍스트 쓰면 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나는 옵션 이미지를 그 다음에 넣을 거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저희 미리 캔버스에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나 지금 옵션 이미지 만들 거다. 이렇게 옵션 넣고 그 다음에 계속 레이아웃을 살펴보는 거죠. 제품 디테일에 포인트 1이랑 2랑 넣는구나. 자, 이번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가져올까 봐요. 한꺼번에 가져와서 한꺼번에 위치 바꾸면 되죠. 뭐든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불러왔습니다. 제품 옵션 이미지 전에 제품 타이틀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위에다 놔도 될 것 같네요. 제품 타이틀을 위에다 붙이고
옵션 넣고, 그 다음 제품 디테일 상세 넣고, 포인트 1, 2, 3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로 선택을 하면은 여러 개가 다중 선택이 돼요. 그래서 복사하거나 잘라서 컨트롤 저는 X로 할게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 뭐 이런 자세한 디테일까지는 안 알려드려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 했고, 그 다음 다시 레이아웃 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옵션 상세 내용이 다시 들어가네요. 그래서 또 옵션 1, 2, 3 설명이 있고, 그 다음 사이즈 같은 거 아래로 내리고, 제품 스펙도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 기타 등등 뭐 AS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구난방 난리가 났죠.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와, 벌써 뭔가 이뻐지는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에서 하단 공지사항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도 만들어 놨네요. 아이고, 너무 크니까 이번에도 좀 줄일게요. 자, 별거 아닌데 좀 이뻐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더 이뻐 보이는지 한번 직접 상세 이미지를 이용해서 수동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짓을 맨날 해야 되냐고요? 귀찮죠? 한번 저장을 하고 써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템플릿 가면, 자, 내 템플릿 누르고 현재 글을 추가해라. 네, 추가하세요. 그래서 템플릿이 저장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2028년 새벽 12시 34분이네요. 이 시간에 저는 이걸 찍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기. 자, 스마트 스토어에도 여기 취소하고 저장하지 않고 다시 상품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렀어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작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에디터 누를게요. 나 오늘 수동 등록할 거 있는데 이거 언제 다 해? 자, 걱정할 필요 없죠. 템플릿 누르고 내 템플릿 들어가면 나름 예쁘게 만든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짜잔! 자, 그럴싸한 것 같죠? 여기에 사진만 넣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깨끗한, 그러니까 최적화된 사진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려드릴게요. 옵션 이미지는 가로 1000 곱하기 세로 1000, 상세 이미지는 가로 860을 준수하는 그 사이즈가 네이버에서 원하는 사이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진은 다운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애견옷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타이틀, 애견옷이니까 제목을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인용구라고 넣으면 여러 가지 이런 말을 넣을 수 있는 그 인용구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타이틀은 바로 이 포스트잇입니다. 네, 타이틀이에요. 여기에다가 저는 우리 아기 신사오, 아니면 애견 신사복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신사복. 그 다음에 글씨 서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 아닌 팁인데요. 저희가 주로 모바일로 제품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을 할 때에는 PC 버전 말고 모바일 버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애견 신사복 했고, 실제로 제가 가져온 애견 옷은 종류가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강아지 옵션 종류가 3가지네요. 가져왔어요. 자, 옵션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사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크네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완전 꿀팁이거든요. 자, 검정 옷을 빨간색 옷 옆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검정 옷을 왼쪽 클릭해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클릭하고 있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박스가 하나 생겨요. 네.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왼쪽 클릭하고 이렇게 가져가요. 빨간 옷 옆에. 그럼 또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그 선에 맞춰서 됩니다. 네, 요 선이에요. 요 선, 요 선. 요 초록색 선이 보이면 자, 사진이 옆에 붙어요. 그다음 또 아래에 옷도 이렇게 붙어요. 자, 훨씬 보기가 편해졌네요. 자, 옵션. 난 이런 걸 팔아요. 빨간색도 팔고, 검은색도 팔고, 남색도 팔고. 그럼 여기에다가 옵션 1, 옵션 2, 빨강, 남색, 검정을 써오면 되겠구나. 빨강, 예를 들어 블랙. 뭐 남색이라고 대충 쓸게요.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반드시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인대요.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해요. 글씨가 뒤틀어지네요. 여기다가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바일 볼 때, PC 볼 때 일정하지가 않네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취소. 자, 취소. 그럼 어떡하지? 분명히 옵션이 구별이 지어야 되는데 어떡하면 될까요? 자,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편집창이 나옵니다. 자, 저는 포토샵도 할 수 있고 미디 캔버스도 잘 할 수 있지만 정말이지 프로그램에서 시간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래, 너는 빨강이다. 이름을 만들어주마. 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너무 빨랐죠? 얘는 빨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오른쪽 메뉴바를 보면 누가 봐도 얘가 텍스트인 것 같이 딱 생겼네요. 내가 텍스트다 라고 T가 아주 자기를 눌러달라 하네요. 저 T를 누르면 일반 텍스트 추가 창이 있고 조금 이쁜 글씨 서체의 종류들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다른 이쁜 꾸며져 있는 것에도 글씨를 넣을 수 있고 말풍선에도 글씨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좀 이 글씨체가 마음에 드니까 이거로 할게요. 네. 그래서 옵션 1는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옵션 01.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빨강을 쓰면 됩니다. 빨강, 레드, 블랙 그런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저는 쓰고 글씨가 너무 눈에 안 보이네요 할 때는 팔레트에서 색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여기에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텍스트는 요 정도로만 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돼야.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 추가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옵션 01 빨강이다. 그 다음에 글씨체가 너무 작으면 똑같아요. 글씨체도 블럭 지정해가지고 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일반 텍스트에서 글씨체도 바꿔줘야겠죠? 자, 이게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자, 글씨를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글씨 크게 하고, 색깔도 이쁘게 하고, 흰색이 좀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배경색도 글씨 뒤에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투명하기가 진하면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글자 색만 있는 게 좋겠네요. 배경색은 없는 거로 할게요. 네, 글자 색만 좀 이쁜 걸로, 좀 세련된 걸로.
여기도 많은 색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좀 진한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진하게 빨강,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검정. 예. 자, 이렇게 하고 글씨도 진하게 하고, 아까 몇 포인트로 했는지를 알아야겠네요. 28포인트네요. 기본 서체 28포인트 기본 서체. 얘는 글씨가 작네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넘길까요? 자,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됩니다. 아, 대충 해야겠네요. 이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드네요. 네, 빨강, 검정. 네, 좀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네이비 글씨 추가해서 네이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완료!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하건 PC로 하건 글씨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애견 신사보, 사실은 타이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 키워드 많이 녹이시고 후킹글, 아까 우리가 이미 여기 썼잖아요. 나는 낚시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살 수 있을 만한 넌 내 샵에서 사야만 해 하면서 홀리는 글씨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옵션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제품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거 적당히 배열해주시고, 제품의 특징 한번 그냥 개괄적인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형구로. 저는 따옴표를 한번 써볼까요? 말풍선을 써볼까요? 우리 댕댕이도 이제는 신사, 줄무늬,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줄무늬 보타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보타이? 줄무늬 나비 넥타이로, 파티를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비 넥타이로 꾸며보세요. 사실은 이거 제품 상세 이미지를 보니까 넥타이가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진짜 입에서 지금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런 거 제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사실은 써야 돼요. 저는 지금 너무 막 썼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 이제는 사진 이미지, 사진 텍스트 이런 식으로 꾸며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다운받은 사진들을 참조해서 이 상황에 맞는 옷들을 아니면 이미지들을 삽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 포인트 말을 써야겠죠. 포인트 인용구 따옴표 해서 뭐라고 쓸까요? 원버튼 어쩌고 저쩌고. 자,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제품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지금. 그 다음에 또 포인트 2 제품 사진 또 하나 넣어야겠죠. 제품 사진을 미리 다 놓고 한꺼번에 편집을 해도 되고, 배열을 하기 귀찮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사진을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2의 포인트도 이미지 인용구 넣고, 지금 박음질이 어쩌고 저쩌고 잘됐다. 박음질이 너무너무 잘돼. 너무너무 잘 돼서 놀람. 자, 이것 또한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3, 이것도 사진을 아무거나 갖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입고 벗기가 편하다.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저 지금 이 제품의 특징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입고 먹기 편하다. 아니면 우리 강아지 남성미가 너무 잘 드러난다. 편하다. 아이고 좋아라.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저의 취향인데, 저는 제품에 디테일이 있으면은 각 옵션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있는 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옵션
뭐 이거는 레드, 빨간색, 어쩌고 저쩌고, 뭐 빨강색 하고, 이것도 본인들이 뭐 알아서 쓰세요. 인용구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더 이미지를 이용하시든지. 그래서 옵션 이미지에 대한 아이고 엉뚱한 게 들어갔네요. 저는 옵션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상품은 사실은 옵션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키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더 내용을 추가할 만한 게 없지만, 옵션에 따라서 분명히 제품을 좀 특징 지어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제품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옵션 이미지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옵션 2는 블랙, 그다음 미리 써볼까요? 옵션 3는 네이비라고 했나요? 남색이라고 했나요? 기억도 나지 않네요. 자, 어찌되었던 전 이렇게 할게입니다. 네이버가 나왔네요. 저 사진도 아까 블랙 사진 찾아오고, 이게 번거로우신 분은 사진도 한꺼번에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 저는 지금 그냥 지극히 왕왕 초보를 위한 꾀안 부리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수동 등록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이즈 조견표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 옷은 사이즈가 이러하다, 이렇게 사주세요. 자, 이거 미리 한글화 작업하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아이고 나 한글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럴 때에는 똑같이 더블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로 다 덮어버리면 돼요. 자, 텍스트 추가해서 한 번만 하나만 덮어볼게요. 텍스트 지금 추가되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사이즈, 이게 뭔 일인가요? 글씨가 뒤에 다 보이고 형편 없네요. 이게 뭔 일인가요? 알고 봤더니 배경이 투명색이라서 그래요. 저 배경을 똑같이 이 살색을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찾으면은 유사한 색으로 넣다든가 아니면 그냥 전혀 다른 색으로 뭐 흰색으로 넣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아주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뭐 조견표라는 말을 저는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사이즈가 그래도 나온다. 그럼 이렇게 시프트를 뭐 이렇게 시프트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넣는다던가 알아서 이런 것들은 요령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직접 하셨어야죠. 완료. 벌써 한글화까지 됐네요. 영문이 된 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상품에는 프로덕트 스펙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내용을 쓸 게 없으니까 요거는 뺄게요. 그리고 하단 공지사항 놓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줄여서 볼까요? 짜잔! 자, 나쁘지 않죠? 자, 그냥 텍스트 뭐 글그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조금 이미지 넣은 거랑 보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막 해서 그렇지만 이 옵션 밑에다가 인용구 하나만 추가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인용구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느낌표 말고 박스를 해볼게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이 카톡을 안 끄고 제가 했네요. 참 가지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풍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용구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카톡도 꺼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렬의 빨강, 정렬 빨강 색으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동네 멋쟁이 댕댕이가 되어보자, 이런 말 사실 쓰면 안 되죠. 전혀 키워드가 없는 이거는 좋지 않은 키워드의 문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블랙도 뭐 하나 인용구 추가해서 여기서도 좀 말을 써볼게요. 연미복 입고 강아지 연주회를 나가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이 말을 어디에서 지금 만든 말인지 말이 하나도 안 되네요. 네이비도 아무거나 인용구 쓰고, 네이비 하면 생각나는 거
네이비. 자, 세련된 착장 어쩌고. 자, 키워드는 이렇게 뽑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다시 화면을 줄이면 아까보다 또 더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수동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템플릿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미지 타이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수동몰이 이렇게 이뻐졌다니. 자, 할만하신가요? 자, 이번에도 뭐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혹시 텍스트랑 사진만으로 꾸며보시는 분이 본인이 올렸던 상품 페이지를 보면 아, 이것만 해도 이쁘구나 새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왕왕 초보들은 편집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사진만. 그래서 레이아웃대로 템플릿을 만들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자,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나름 예쁜 수동 상세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하기 쉬우셨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나요? 아, 이거 너무 쉽다고요. 좀 더 이쁜 거 아니면 좀 더 기술이 들어간 거 알고 싶었는데, 자, 뭐든지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겠죠? 오늘 이걸 배웠으면 다음에 좀 더 멋진 방법으로 수동 등록 상세 페이지 수동 등록 상세 페이지 꾸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정말 이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 레이아웃 만드는 거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깊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글 같은 경우도 대충 만들었지만 반드시 키워드 녹여가지고 너를 사로잡아야겠다, 너의 지갑을 털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쿠킹 잘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